복수를 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수를 실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무하는 야기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기방에 복도를 걸을 때, 동료들의 얼굴을 볼 때, 귀왕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조직이 왜 창해문의 이름을 금기시하는지, 귀왕이 왜 자신의 과거를 잊으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의문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무하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야기방의 기밀 문서를 뒤지고 오래된 간부들에게 은밀히 탐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귀왕의 개인 서재에 있었습니다. 야기방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곳, 하지만 연무하는 최고의 암살자였습니다. 잠입은 그의 전문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연무한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서신 묶음이었습니다. 귀왕과 누군가 사이에 오간 밀서.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연무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밀서의 상대는 무림맹주 천무극이었습니다. 20년 전 야기방은 무림맹과 비밀 거래를 했습니다. 야기방이 창해문 내부에 간첩을 심어 방어 배치를 빼돌리는 대가로 무림맹은 야기방의 세력 확장을 묵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해문의 멸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침공만으로는 완벽한 기습이 불가능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를 심은 것이 야기방이었습니다. 연무한을 거두어 키운 귀왕이 연무한의 손에서 밀서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귀왕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연무한이 누구인지, 창해문 문주의 아들인지 그것을 알면서도 거두었습니다. 도구로 쓰기 위해 멸문에 가담한 자가 그 멸문의 유일한 생존자를 키워 자신의 칼로 만든 것입니다. 서재에서 나온 연무한은 흑영을 찾았습니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아니 유일한 친구. 흑영은 연무한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아버렸구나. 연무한이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느냐? 흑영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귀왕님의 명이었다. 내게 과거를 알리는 자는 죽인다고. 연무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파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냐? 흑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무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전부다. 이 안에 지도가 있다. 야기방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표시되어 있어. 연무한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흑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야기방을 떠날 수 없다. 여기가 내 전부니까. 하지만 네가 떠나는 것을 막지도 않겠다. 내일 새벽 당직 교대 시간에 뒷산 수로를 통해 나가라. 내가 감시를 돌려놓겠다. 연무하는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흑영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아라 무한. 그리고 네 칼의 이유를 찾아라.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연무하는 흑영이 알려준 수로를 통해 야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20해를 보낸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곳이기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처럼. 꿈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던 여인처럼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기방도 만만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연무한의 이탈이 발각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2시즌 뒤였습니다. 귀왕은 노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무한을 찾아서 데려오라. 산채로. 데려올 수 없으면 죽여라. 야기방의 추격대가 풀렸습니다. 강호 최고의 암살자들이 연무한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연무한은 달렸습니다. 추격자들의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시였습니다. 야기방의 1급 암살자 셋.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무한은 멈춰섰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같은 기술을 배운 자들끼리의 싸움. 상대의 수를 읽을 수 있기에 더 위험했고 더 잔혹했습니다. 연무한은 셋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왼쪽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더 많은 추격자가 올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시간도 쉴 곳도 없었습니다. 연무한은 피를 흘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야기방도 적이 되었고 무린맹도 적이었습니다. 강호 어디에도 그가 몸을 숨길 곳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연무하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걷는 길. 그것이 비록 피로 물든 복수의 길일지라도 연무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겠습니다.